안녕하세요. 정남출입니다. 오늘은 첫째 제목이 분명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영업하고 있는가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81년 7월 29일 날 현대자동차 입사해서 42년째 현대자동차 함께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금융문맹 탈출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했고, 지난 5월 17일 날 금융문맹 탈출 정남출 TV 유튜버를 시작해서 앞으로 많은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박제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그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가정을 부양하거나 또 회사원을 있을 때나 작은 소상공인을 있으면서도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엎드리면서 다녔던 구절이었습니다. 1981년 7월 여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정세영 회장님이 저희들한테 와서 교육을 하셨어요. 뭘 하시냐면은 지금 차가 한 대도 안 팔리고 있지만은 앞으로 그때 81년인데 그때 올림픽이 유치가 안 됐을 때요. 1988년 앞으로 88년이 되면은 현재 1000불인데 3000불이 되어가지고 신부나 신랑이 시집가거나 장가갈 때 그때 제일 중요한 혼수품이 흑백 TV이지 않냐. 지금 흑백 TV다. 그런데 너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88년 가면은 마이카 시대가 와. 그러니까 그때는 자가용을 가지고 시집도 가고 장가 간 때가 와. 근데 오늘 도대체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신 거는 정주영 회장님하고 나의 세대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 다음에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 테니 제군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죽는 사람이 없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라. 81년 7월 29일 역삼동 그때 뭐 허름한 뉴스 호스트라고 나 최초 하나 있었어요. 그 어디서 그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아주 가슴이 지금도 뛰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러더니 정말 1988년도에 마이카 시대가 와가지고 그해 올림픽도 있었지만 89년도 그 다음에 88년도에 엑셀 자동차 공장 30만 대 공장 생산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지점에 89년도 여름에 엑셀을 전시를 최초로 전시를 했는데 그때 여의도가 좀 셀러맨들이 좀 하이클래스가 많았어요. 1000명이 전시관에 왔어요. 1000명이. 그래가지고 줄 서서 300명만 차만 좀 이렇게 보고 갔어요. 그 정도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나 정세영 회장님 같은 건 통찰력과 그런 비전과 그런 그 용기와 꿈과 그런 그 어떤 강인한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잘 살고 현대 그룹이 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제가 입사해서 그때 그 정세영 회장님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할 건 뭐냐 할 건 기술도 없고 법학 가려고 경제학 대학원 경제학이기 때문에 아는 건 없고 차나 한번 열심히 팔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내근이 아니고 이제 현장에 아무튼 이따 나오겠지만 요 가방입니다. 요 가방. 요 가방. 이 가방이 이렇게 달아져 있는데요. 이런 가방 여기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 뭐 주일도 예배만 드리고 영락때 예배만 드리고 가서 했는데, 그때 당시는 조랑말 폰이 한 대만 하나뿐이에요. 그때는 뭐 자동차를 감히 공무원은 그 산당은 꿈도 꿀 수 없고, 부장님들이 대기업 부장님들이 그때 기사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차를 사는 거지 누가 개인이 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차를 사도 그냥 여자같이 카드 하나 가지고 사는 거 아니고 보증인을 두 명 꼭 세워야 돼요. 설정을 또 해야 돼, 그 차를. 그 다음에 공중을 또 해야 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돼. 서류가 이만하고, 그때는 무슨 뭐 인터넷 이런 거 없었으니까. 차 하나를 팔기 위해서는 고객이 그 100%가 할부예요. 예상. 그리고 그때는 자동이체도 없어. 차를 팔면 또 돈을 받아와야 돼, 내가 가서. 그런 것을 해가면서 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정말 판매를 아마 제일 잘했던가 봐요. 어느 날 정남추 사후 격려밤을 호텔에서 만들어가지고 고객들하고 본사 뭐 지점장도 뭐 해서 저를 축하해 줬어요. 또 그러면 저기 고래도 칭찬은 또 춤추게 한다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1000대를 돌파하니까 회사에서 해줬는데, 어느 날 그 순간에 또 준비한 단계에서 1100대가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현대 자동차에 그 불변화 불문율이 생겼어요. 어떻게 불문율이 생기냐? 아무리 목표를 많이 주어도 목표는 깊이고 다산한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개인 택시 판매. 개인 택시를 하나 지정하면요, 1년간 쫓아다니는 거예요. 1년. 그런데 그분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전부, 여러분 요즘 아파트 있지만 그때 아파트 없었잖아요. 그냥 어디 새방에 어디 지하방에 뭐 저기 하남 뭐 저기 하곡동 금천 이런 변두리에 살아. 돈이 없어. 그냥 만나기도 어려워. 그런데 우리 모임으로는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 택시를 90%를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기아도 있고 대우도 있는데. 왜 그러냐? 그때는 자동차를 전혀 모르니까 사람들이 조금 차를 살만한 사람 택시를 타다가, 아저씨 차가 뭐가 좋아요? 폰이죠. 그럼 폰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입소문이 뭐냐면 개인 택시가 홍보맨이야. 뭐 신문 그런 것도 뭐 옛날에 뭐 KBS에 뭐 광고도 별로 안 나갔고, 오직 차를 살 때는 그 영업용 택시 기사한테 딱 한번 물어갖고 택시가 무슨 차 좋죠? 그러면 폰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 택시를 만약에 내가 못 팔면, 우리 직원들이 못 팔면 뭐 그냥 그건 완전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수로든 1년간 쫓아다녀가지고 90%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아무리 목표를 주어도 그걸 기필코 달성합니다. 두 번째, 지점장이나 뭐 어디 영업 지점 이런 거 보면 운영비가 엄청 짜요. 정중 회장님 같이 작은 거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공급 문제로 한 번도 문제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밥을 사주고 대접해야지 이때 사람한테 얻어먹은 법이 없어요. 회사 내에 거의 불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바람길에 들어도 직원들의 예상은 참석한다. 여러분 지금 뭐 네이버 찾는 길도 있고, 뭐 자가용도 있고,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자주 다니고, 뭐 이제 원이하고 그러지만은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집을 찾아가냐? 바람길에 누가 우리 직원 어디 지점 누구 직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어디 상계동 그러면 상계동 골짜기를 뭘로 해요? 연탄 가게, 쌀 가게, 구멍가게 이렇게 물어서 그냥 간 거예요. 가보면은 국내영업본부 본부장부터 전 직원이 가가. 그땐 차월로 집에서 장례집에 뭐예요? 거기서 막걸리 먹고 어쩌면서 밤을 새면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오늘날에 현대자동차의 신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분명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영업하는 거 안 돼.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거 88년도 제 다이어리인데요. 분명히 이게 88년 400대, 판매 220대, 소득 2,453만 원. 그때 2,453만 원이면 반포 13평짜리가 5천만 원 같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220대는 못 팔았어요. 그러나 소득은 2,499만 원으로 정확히 맞췄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9월달에 그때는 제일 많이 팔았더라고요. 27대를 한 달에 판 이거 이대로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기본급 얼마나 뭐 18만 원 얼마 되고 그다음에 뭐 있고 뭐 해가지고 보니까 27대가 뭐 보니까 267만 원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달 하나도 안 빼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 이런 걸 안 쓰더라고요. 하나를 팔았으면 내가 지금 얼마가 소득이 됐다, 이익이 됐다 이것을 체크를 하고 가야 동기가 보여져서 한 대를 더 팔고 싶지. 야 이거 얼마 소득인지 언제도 모르고 한다면 무슨 노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입사할 때부터 이렇게 매년 기본급이 얼마고 뭐 수당이 얼마고 1인당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 폰이 뭐가 뭐 얼마고 59,000원 수당이 뭐 이런 거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한 해만 가지고 됐냐 보면은 제가 88년 아까 보였는데 여기 보면은 86년, 87년, 88년 이렇게 해서 매월 비교 분석을 하고 수당은 얼마고 판매대수는 얼마냐 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53만 원 목표를 했는데 정확히 여기 보면 2,499만 9천 원이 80만 원 목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웠다고 그냥 목표가 아니고 달성할 때만이 그게 목표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업 계획을 세우면 이것은 그냥 1월이니까 그냥 목표를 1월이니까 목표를 세우지 그것이 아니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적, 물적, 환경 모든 차원을 총집합해서 깊이 있고 달성해야 그게 목표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내근으로 89년도에 이제 현장 영업으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집도 사고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영업만 해서는 좀 건강도 40이 넘고 그래서 이제 무리가 될 것 같아서 하도 새벽부터 밤늦게 해보니까 너무 무리가 되지 않냐 그래서 내근을 해서 이제 행강지점이라고 거기에 제가 이제 발령이 났어요. 지점장으로. 그래 가서 또 1월, 2월 전국 일동이 3월까지 전국 일동을 대해서 직원들 전체 복교를 다녀왔는데 정말 출세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창조적이어야 돼요. 거기를 발령을 갔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 만대 전략하고요. 차를 그쪽에 판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냐? 그가 마당도는 도축장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가학화되고 뭐 깔끔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길가 같은 데예요. 그 처마 같은 데서 고기를 잡고 뭐 한 거에 수백 백곳이에요. 그 차를 못 판 거예요. 왜 못 파냐?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가면 요 칼질하고 있는데 뭐 가봤자 쳐다봐야 된다. 아 그래? 우리 머리를 써야지. 제가 저 상계동 명호 장갑이라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야 장갑 거 좀 한 점 실어주라 가져왔어요. 그 모든 요즘들 좀 정육점에서 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장갑을 껴요. 장갑. 그래 뭐 명함도 안 받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아 그래 뭐 간단하지. 명함에다가 장갑에다가 명함을 하나씩 넣어서 그냥 넣고 오는 거예요. 뭐 차를 사주시오, 뭐 어디서 왔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장갑 끼려면 명함 꺼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거기 차를 100% 우리가 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 1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업을 한다고 해서 노력도 중요하고 나같이 무식하게 맞고 푸는 식도 중요하지만은 창조적이잖아요. 그 지역에 맞는 영업을 해야지. 그 지역에 맞지 않게 가서
옷 멋있게 입고 가면 안 돼요. 그게 아주 그 직표를 줬어요. 그 장갑을 아주 벗어야 그 명함을 꺼내야 장갑을 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우리 회사의 하나의 신화가 전설이 됐어요.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그 고기 자른 분들 그 좀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 하겠어요? 근데 가서 넥타이 메고 와서 차 사주시고 그러면 태금 쓰이지. 그래서 그런 것이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점 대점 독립해서 하면서 꼭 새 차가 나오면은 첫 차 출고하신 분들을 그때마다 모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뭐 비싼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해서 뭐 가족들이 와요. 애들까지 데려와서 조그만 선물을 주면은 그분이 이제 홍보맨이 돼주신 거예요. 뭐 난 조그만 하나 좀 감사함을 줬는데 그래서 꼭 고객에게는 작은 것이라도 스토리가 있도록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나씩 한 것이 난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이 뭘 물건을 팔아줬다고 그냥 밥이나 사줘 그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우리 대점에 그랜저 첫 출고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선생님 덕분에 그랜저 많이 팔리신다 하면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 정성스럽게 해주면은 그분들은 말 안 해도 홍보맨이에요. 그냥 온 식구가. 그 돈 얼마 안 가요. 그래서 꼭 우리가 영업을 할 때는 그 고객에 대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비싼 건 필요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전한다면은 그분이 감동을 하고 그분이 저의 되지 않는 것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략과 전술은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직원들 보세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목표가 없으면 방향성이 없잖아요. 북극성, 뭔가 나침반이 없잖아요. 목표가 동기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동기가 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2억 달러 달성. 그 목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억 달러 달성. 1억 달러니까 1966년인가 11월 1일인가 이제 무역의 날 있잖아요. 그 1억 달러 달라고 온 국민이 1억 달러를 달성했다. 그 다음에 5개년 계획. 우리 현대한테 그렇습니다. 처음에 항상 글로벌 탑10, 탑10 무슨 얘기를 하든지 직원들이나 간부들이나 회장이나 사장이나 오면 그 첫째 얘기가 탑10 세계 10등 자동차를 만든다. 탑10 만나면 탑3예요. 탑10, 탑5, 탑3 귀가 그냥 아플 정도로 듣고 살아요. 목표는 한 번 써놨다고 하고 말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항상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꿈은 꿈에 지나지 않은 모든 사람이 꿈을 꾸면 현실돼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철강한 카네기가 자기가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미국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서 다들 성공하게 하겠나 해서 성공한 500명을 이런 명단에 갖고 작가를 가서 면담을 다 시켜봤어요. 했더니 성공한 사람들의 500명은 대부분이 목표가 정확히 딱 가지고 있었고 기록했더라고요. 두 번째, 예일대학교에서 졸업생을 전체 설문서를 조사하고 목표가 있는 사람을 보니까 5%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년 동안 그분들을 추적해가지고 보니까 5%가 분위의 90%를 달성하고 나머지 95%가 10%밖에 안 가지고 있다고요. 출발부터 목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대학을 졸업해서 나가는 순간 캠퍼스에서 아카데미에서 공부는 똑같이 했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하늘과 땅이 된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있느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자기 가슴에 가지고 다닙니다. 옛날 정몽주입니까? 부모님이 그랬다잖아요. 너는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되라. 그래서 빨간 옷당 안감을 꼭 해줬다네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빨간 옷감을 꼭 여기다가 해준 거예요. 너는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려라. 그냥 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특징은 목표가 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90%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 다음에 목표를 위해서 대가지 없다. 이것은 얘기할 것 없죠. 그냥 목표만 정해놨다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땀과 열정만 가야 합니다. 계속적인 반복. 그다음 필요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 영어는 왕도가 없어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맨사나 클럽 150되면 맨사나 클럽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인터뷰를 영국의 본부가 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재는 뭐냐? 그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IQ가 높은 사람이 천재인지 알았어요. 맨사나 클럽들 하는 얘기가 천재는 반복이다.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한 가지 일에 계속 반복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아웃 나이에 2만 시간인가 6만 시간 그래서 꼭 반복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냥 경험한 그대로를 제가 이론이 있는 거 하나 보여드렸고요. 한번 토론 시간에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회사적으로 영업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가. 그 다음에 영업에 목표 달성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시고 발표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G7이고요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 두 군데를 운영을 하면서 1020이라는 표어를 쓰면서 하루에 한 매장에서 10명, 하루에 다른 매장에서 20명씩 사람들을 초대해서 방문하게끔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목표가 구체적이겠구나. 저희 회사도 이제 영업부가 있어서 항상 제가 영업부를 매니지를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는 200억, 올해는 300억 해가지고 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접근한다, 저기를 접근한다 하는데 아까 정영석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아까 장갑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진짜 우리가 소비자의 진정한 니드를 파악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그 니드를 파악하는 게 어떤 기계적이나 그런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소통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과 그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호흡을 같이 느끼면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이것을 알면은 그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겠구나. 그 전략이라는 게 사실 책상에 앉아서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올해는 이거 한다. 자, 사람들하고 토론해가지고 우리 회사 내에서 막 책상 위에서 토론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게 실패를 하는 경험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역으로 어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정확하게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곳에는 제가 세워진 목표가 거의 100% 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정말 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과 호흡과 현장에 그런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 덜 됐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요일 날은 153, 수요일 날은 성수, 목요일 날은 4.12하고 방배를 짝올수로 이제 해서 지금까지 창립 7주년, 5주년, 3주년, 1주년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나 무슨 특별 행사가 아니고는 한 번도 결석을 안 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CBMC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동창회, JC, 하여튼 라이온슨이 로타리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일터와 그 다음에 교회, 믿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는 CBMC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작년에는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매년 한 주에 한 명씩을 회원을 초대하자. 그래서 작년엔 제가 아주 제 멘토신데요. 그분 멘토님들이 정현대 수석, 매수자산운영
그 상무님이신데 제가 모셨는데 오셔가지고 또 남성 쪽까지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감사사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금년에는 우리가 32년 베테랑 수사관 출신 과장 우리 송영수 대표를 제가 초청했습니다. 저기 아주 대단히 있습니다. 여러분 일만 가지시 마시고요. 가까운 친구들, 후배들 꼭 초청해서 우리가 넘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여러분들은 우리 153만 참석하시잖아요. 한 명 우리가 기도하시고 목표를 세워서 이 시간에 100마디보다도 나는 이 시간 우리 153의 좋은 친구들 한 명을 꼭 초청해서 회원으로 정착시키도록 기도하고 안내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기서 발전한 그런 목표가 어느 정도 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은 목표가 있습니다. 153 형제주의 비전 2025 15개 주의 창립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산에서 온천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와서 153 4일 성수 방대 서안암 커넥팅 주의를 위해서 항상 13,000을 하고 꼭 내려옵니다. 그래서 153 4일 그 다음에 2025년까지 우리 153 형제주의에서 중앙회장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산업 일터에 킹덤 커뮤니티가 이루어진 전초 우리가 선구자 개척자가 될 수 있는 또 리더를 지어야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우리 153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공항실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금년에 153에 꼭 한 명 회원을 초청해서 정착할 수 하겠다고 그런 각오와 결의로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